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디렉셔널 LSTM을 이용해서 감정 분류 모델 만들기의 설명을 맡은 김용담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기회로 오늘 케러스 러닝데이에서 이제 해당 예제 설명을 맡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 바이LSTM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려고 하는 자연어 처리 여러 가지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저는 김용담이라고 하고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 현재는 컴퓨터공학 관련된 거, 뭐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석사 때 이제 도큐먼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를 했었고 그때 이제 자연어 처리 관련된 거, 뭐 텍스트 마이닝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서울 소재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들이나 뭐 국내 대기업들 이런 데서 기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온라인에도 온라인 강의를 찍은 것들이 있어서 온라인 강의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에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 저를 쉽게 소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네, 뭐 연락을 주시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저와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하게 될 데이터셋은 IMDb라고 하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IMDb 데이터셋은 이제 대표적인 무비 리뷰 데이터셋이고요. 좀 더 정확히는 이제 감정 분석 모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인데요. 오늘 저희가 사용하게 될 IMDb는 영문 데이터셋이고요. IMDb라는 영화 사이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영화에 작성한 리뷰 댓글들을 모두 모아서 그 댓글들이 0이냐 1이냐, 센티멘트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평가하는 데이터셋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IMDb의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보시면 뭐 for a movie that gets no respect there, sure 어쩌고 저쩌고 쭉 되어 있는 게 0.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평점이 낮으면 이제 센티멘트가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온 데이터셋이 25,000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될 IMDb 무비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0개의 리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 친구는 대표적인 감정 분석 예제로서 당연히 뭐 영어 데이터셋이 되고요. 한국어도 있습니다. 한국어는 NSMC라고 하는 네이버 센티멘트 무비 코퍼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NSMC 예제를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IMDb에서 확장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IMDb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모델에 대한 설명, ByLSTM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혹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시거나 ByLSTM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LSTM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모델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RNN과 LSTM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RNN 모델은 간단하게 위쪽 그림처럼 생겼고요. LSTM 구조는 밑에처럼 생겼습니다. RNN과 LSTM에 대한 모든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RNN이라고 하는 거는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고요. 이 친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중에서 Recurrent의 구조, 그러니까 즉 이제 재규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Recurrent 구조는 어떤 곳에서 많이 쓰이냐면 이제 시계열 분석, 어떤 데이터가 시간상 데이터의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를 학습하기 위해서 고안된 구조고요. 이 RNN이라는 친구는 인풋 데이터 X가 들어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H를 반환하게 되고 요 A라고 되어 있는 요걸 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RNN 셀 안에는 탄젠트 H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X 값과 그 이전에 계산된 걸로 넘어오는 히든 값 HT-1 값 이전에서 넘어온 값을 계산해서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 값과 다음에 또 이걸 쓰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쭉쭉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데이터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히든 값, 뭐 또는 아웃풋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값을 내놓을 때 이전 결과가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시계열 모델 같은 거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RNN이라는 모델에 단점이 있는데요. 이 RNN의 셀들이 구조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 학습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밑에 같은 LSTM,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하는
이제 단기와 장기 기억을 모두 가지고 가는 구조가 새롭게 제안이 되었고요. 이 LSTM이라는 구조는 이제 보시면은 위에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전에 있는 모델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다음 셀, 모델이 아니고 셀이에요, 셀. 이전 셀의 정보를 받아서 다음 셀로 계산해서 넘겨주는 전체적인 구조는 같으나 셀 내부에 뭔가가 추가되었다. 게이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풋, 아웃풋, 뭐 히든, 뭐 이런 뭐 게이트 뭐 이렇게 해서 게이트가 4개가 있는데요. 그 게이트들을 통해서 뭘 해줄 수 있냐면 일단 위에랑 다른 점이 있다면 가운데 탄젠트 H를 거쳐서 뭔가 하는 건 탄젠트 H 거쳐서 뭔가 하는 건 똑같으나 위에 슉 지나가는 체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속도로가 하나 생겼죠. 하이웨이 커넥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친구를 통해서 장기 기억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LSTM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이제 단기 기억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X 오브 T를 H 오브 T 얼마나 반영할 거냐를 여기서 조절을 해주고요. 네, 조절을 해주고 X T-1으로부터 만들어진 HT-1 이전 셀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나 반영해서 다음으로 넘길 건지를 또 조절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 기억, 위에 있는 장기 기억과 해당 셀에 있는 단기 기억들을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RNN보다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에 좀 더 이제 좀 더 해결을 했다라고 해서 LSTM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LSTM 모델도 RNN의 문제인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RNN보다는 LSTM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LSTM 구조를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해가지고 합친 구조를 바이디렉셔널 LSTM 줄여서 바이 LSTM이라고 부르고요. 이 바이 LSTM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LSTM을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쓰는데 이게 어떤 컨셉에서 이렇게 하냐면요. LSTM 방금 말씀드렸던 LSTM 구조가 길어지게 되더라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가지고 오는 단편적인 예가 이 모델이 이제 이쪽 초록색들만 보면은 이거를 단방향, 포워드라고 부를게요. 포워드 방향에서 봤을 때 마지막 쪽으로 갈수록 이제 학습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백프로파게이션을 거치면 뒤쪽부터 앞으로 쭉 그레디언트가 학습이 되는데 뒤쪽은 영향이 큰데 앞쪽은 학습의 영향이 전달이 잘 안 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을 반대로 한 것 같은데 앞쪽에 있는 게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워드로 했을 때는 초창기에 시작했던 친구들이 뒤쪽으로 갔을 때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뒤쪽만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그레디언트가 반영이 잘 안 돼서 베니싱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어텐션,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 트랜스포머들 그런 계열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죠. 그런 것들도 쓰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면서 쉽게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게 바이엘STM 구조입니다. 백워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를 하나는 포워드, 하나는 백워드 이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반영하냐면 이 포워드 입장에서는 이쪽에 앞쪽에 있었던 애들이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백워드로 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에 반영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 구조를 하나 더 두음으로써 보완을 하고 그 둘을 함께 컴캣,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바이 LSTM 구조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LSTM을 2개 그냥 붙여갖고 쓰는 겁니다. 하나는 단방향, 그러니까 하나는 포워드, 하나는 백워드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쭉 해서 2개를 합쳐서 쓰는 구조를 바이 LS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 LSTM 구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감정 분석, 이진 분류를 하게 될 거고요. 최종적인 스코어는 이 LSTM 구조 피드포워드 뭐 이렇게 한쪽 가는 거 반대쪽으로 가는 거를 둘 다 진행을 한 다음에 한쪽 끝에 있는 결과 이쪽 끝에 있는 결과 또 이쪽 끝에 있는 결과를 뭐 에버리지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최종 결과가 0에 가깝냐 1에 가깝냐를 통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평가하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바리에이 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캐러스에서 실행했을 때 모델점 서머리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 왼쪽에 있는 거는 그 해당하는 걸 계산한 건데 일단 저희는 처음에 인풋 레이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IMDb를 뭔가에 전처를 해서 인풋에 집어넣고요. 그걸 이제 2만 곱하기 128로 인베딩을 합니다. 인베딩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은 캐러스에서 이제 주어진 단어들의 정수값을 실제 어떤 학습 가능한 실수값으로 바꾸게 되고요. 고급진 용어로 이제 인베딩이라고 부르죠. 댄스 벡터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코드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드리고
지금은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2만이 나오는 이유는 전체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상위 2만 개만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고요. 128 임베딩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128차원의 데이터로 쓰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byLSTM을 2개 붙이는데 byLSTM 2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 byLSTM을 지난 값이 다음 byLSTM의 결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byLSTM의 아웃풋 y 값들이 다음 byLSTM의 x가 되면서 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사용할 구조는 byLSTM의 멀티레이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byLSTM을 2개 붙인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붙여가지고 좀 더 리치하게 텍스트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각 bySTM 구조는 여기 파라미터 개수를 계산한 수식이 있는데 요거를 다 계산하면 988116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2만 곱하기 12819 계산하면 파라미터 256000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도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bySTM을 2번 앞으로 뒤로 한 번, 앞으로 뒤로 한 번 거치게 되면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벤스로 1 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1의 결과가 0에 가깝냐 1에 가깝냐를 통해서 0이냐 1이냐를 판단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걸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코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케라스에 있는 코드 이그젬플에서 저희는 밑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파트에 byLSTM on IMDb라고 하는 예제를 보게 될 겁니다. 클릭해 주시면 여기 예제들이 이쁘게 잘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위에 뷰인 콜랩을 눌러주시면은 프랑슈아 숄레 님이 직접 제작하신 콜랩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콜랩 코드를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로 복사라는 걸 눌러주셔서 이 코드가 저희의 구글 드라이브에 온전히 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결과가 저장이 될 거예요. 이 친구를 보시면은 일단 콜랩을 혹시 처음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글 콜랩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웹에서 쉽게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툴이고요. 이 툴은 무료로 CPU와 GPU를 굉장히 좋은 사양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팅을 하기 전에 여기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GPU로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네, 좀 더 빠르게 학습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뭐 LSTM의 GPU가 뭐 큰 영향이 없다마는 그래도 GPU를 세팅하면 조금이라도 빠르지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세팅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케라스, 당연히 저희 케라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거니까 케라스를 불러오게 되고 이제 지금 현재 코드에서 사용해야 될 맥스 피처스 그리고 맥스 렌 이 두 가지를 세팅을 하고 가는데요. 맥스 피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전체 단어 중에서 총 탑 2만 개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탑 20K 월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IMDb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물론 그 단어가 어떤 기준으로 전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전처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단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빈도가 가장 많이 등장한 2만 개만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2만 개 이상 전부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2만 개만 써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할 때는 모든 토큰을 쓰지 않고 모든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중에 일부 단어들, 상위 단어들만 사용하는 것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2만 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0개의 맥스랭스 이건 뭐냐면 리뷰가 단어를 기준으로 있다고 쳤을 때 총 200개 이상의 단어가 등장하는 리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맥스를 200개로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LSTM 구조를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노드 개수가 단어 하나하나당의 개수이겠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200개를 우리는 맥스로 쓰겠다. 200개의 노드까지 총 쓰겠다. 즉 우리의 byLSTM 구조는 이제 200개의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친구를 Shift 엔터로 실행을 해주시면 오른쪽 위에 할당 중, 연결 중 뜨면서 해당 콜랩에 VM을 띄워서 세팅을 하게 되고요. VM 세팅이 완료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을 하고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밑에 이제 모델을 보게 될 텐데 저희는 일단은 인풋 데이터를 받게 될 건데 인풋 데이터는 지금 모델을 빌드할 때 일단 모델을 세팅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인풋 쉐입을 넌으로 둘 거고요. 그럼 자동 이 넌으로 두게 되면은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뒤에 들어오는 인풋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인풋은 캐라스점 인풋을 통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임베딩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이 친구를 바꿔줄 건데 임베딩 레이어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이 맥스 피처, 지금 저희가 2만이라고 해놓은 세팅한 거에 128개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인베딩 레이어는 인풋이 뭔가 들어왔을 때 2만, 128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 2만이라는 거는 각 단어에 대해서 128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베딩 레이어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지금 조금 이따 볼 건데 밑에 데이터 로드할 때 IMDb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하나하나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숫자로 되어 있냐면 그게 이제 정수 인티저 값으로 인덱싱을 한 건데 무슨 뜻이냐? IMDb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빈도를 셉니다. 그리고 친구들 정렬을 해요. 그래서 1번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 2번이 가장 두 번째로 나온 단어 이런 식으로 쭉 인덱싱을 합니다. 인덱싱을 한 다음에 그 인덱싱 정렬한 것 중에서 2만 개만 뽑아서 쓰겠다는 건데 그 정수들을 128 차원의 벡터로 저희가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라스에 있는 인베딩 방식이 따로 있는데 그 인베딩 방식을 통해서 위에 지금 설명해 보시면은 turns positive integers into dense vectors of fixed size라고 나오죠. 이 fixed size가 1, 2, 8입니다. 그래서 각 정수들을 128개의 차원으로 바꾸게 되고 예를 들면 뭐 4, 20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 벡터들을 0.15, 0.1, 0.6, 마이너스 0.2 같은 덴스 벡터로 바꾸어주는 인베딩 레이어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베딩 레이어는 워드 투 벡터랑 같은 알고리즘을 쓰진 않고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베딩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바이디렉셔널, 레이어스에 있는 바이디렉셔널이라는 셀에다 넣게 되면 이 함수에 넣게 되면 이제 이 함수가 바이디렉셔널이 되는데 이 바이디렉셔널 안에는 또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 그 아까 저희가 셀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LSTM 셀을 쓸 건지 RNN 셀을 쓸 건지를 고를 수 있고 저희는 LSTM 셀을 쓸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아웃풋 64고 첫 번째 거는 return sequence가 true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게 보통 멀티레이어 구조일 때 많이 쓰는데 이 리턴 시퀀스라는 걸 쓰면 맨 마지막 거를 true를 할 거냐, false를 할 거냐거든요. 이게 true가 되면 맨 마지막 것도 다시 입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보통 이 리턴 시퀀스를 false로 두게 되면 맨 마지막 값이 y 결과가 되면서 그 친구를 최종 결과로 사용을 할 건데 이 친구는 y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레이어에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리턴 시퀀스를 true로 놔서 모든 레이어를 전부 다 인풋으로 쓰겠다는 뜻이 되고요.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다음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x에다가 그러면은 이 레이어의 결과가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서 쓰게 되고 저희는 이때 최종 결과를 쓸 거기 때문에 리턴 시퀀스를 true로 쓰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x를 이제 최종적으로 덴스 레이어에 넣으면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사용해서 한 개짜리로 만들고요. 이 한 개짜리의 아웃풋을 최종 결과로 찍어내게 되면은 0 또는 1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을 해주시면 모델점 서머리에 의해서 아까 제가 열심히 얘기했던 그리고 저희가 PPT에서 왔던 그 결과가 세팅이 되게 되고요. 방금 시간이 좀 걸렸던 이유는 인베딩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인데요.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다음 뭐가 보이는 것처럼 파라미터 개수가 쭉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베딩 사이즈가 꽤 크죠. 256만. 왜냐면 2만 곱하기 128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세팅한 멀티레이어 바이 LSTM 구조의 경우에는 2만 700개, 270만 개, 270 얼마의 파라미터 개수를 가집니다. 자, 이제 이 친구를 학습을 시키고 평가할 일만 남았는데요. 이 친구를 보시면은 케라스의 데이터셋에 있는 IMDb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는데 그때 number of words 몇 개 단어를 쓸 거냐 해서 max features 난 2만 개만 쓸 거다라고 하는 걸 저장 요청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라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로드할 때는 그러니까 train, test, train, validation 이런 식으로 순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튜플 형태로 XXYY가 아니고 XYXY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된다. 네, 이렇게 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이 총 시퀀스를 비교를 해서 몇 개짜리가 있는지 보게 되고요. 그 친구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케라스의 프리 프로세싱에 있는 패드 시퀀시스라는 걸 쓸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저희가 LSTM은 PPT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셀들이 쭈르륵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셀들이 쭈르륵 이어져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모델이 정해져 있으면 인풋은 다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건 단어가 50개고 어떤 건 단어가 250개고 어떤 건 단어가 100개고 어떤 건 단어가 103개고 어떤 건 단어가 211개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을 전부 다 같은 크기로 통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개짜리다 그러면 뒤에 0을 150개 넣어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217개짜리다라고 하면 뒤에 17개를 자릅니다. 그래서 200개 저희가 지정한 맥스 랭스로 바꿔주는 함수가 패드 시퀀시스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이 데이터를 쭉 실행을 해서
25,000개 트레이닝, 25,000개 밸리데이션 시퀀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밑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먼저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실행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모델의 학습 전략은 컴파일러 함수를 통해서 세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쓸 거고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쓸 건데 이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제 사용하는 매트릭이 되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터를 쓰면은 0과 1을 예측하는 로스 펑션이 되고요. 매트릭은 어큐러시. 그래서 저희는 어큐러시를 통해서 이게 몇 개나 맞았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밑에 이제 모델.fit을 통해서 학습을 할 건데 이 학습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배치 사이즈 한 번에 몇 개를 세팅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친구를 32로 세팅을 했고요. 지금은 총 2에폭만 돌릴 겁니다. 에포크를 당연히 더 많이 돌리면 더 많이 돌릴수록 배치 사이즈 개수를 올릴수록 당연히 학습 성능이 올라갈 건데 지금 이건 실습이다 보니까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32로 부득이하게 세팅을 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세팅된 거를 실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인풋은 투플이고요. 위에서 만든 X 밸리데이션, Y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이 이루어가 되는데 로스, 어큐러시가 뜨고요. 밸리데이션 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큐러시가 그렇게 아직 높진 않아요. 75.12 그리고 밸리데이션 85.93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어큐러시가 꽤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표기 끝나게 되면은 결과가 꽤 낮게 나올 겁니다. 곧 완료가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 학습이 끝나라. 네, 이렇게 학습 완료가 되면은 보시면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0.92 그리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0.85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뭐 모델.evaluate 한 다음에 여기다가 X 테스트, Y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만들진 않았죠. 그래서 뭐 이제 위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 이제 여기에 트레이닝만 하고 여기에다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바이레스팀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실제로 케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짜서 학습, 전처리, 학습, 평가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트레이닝 어큐러시는 0.92 정도, 밸리데이션 0.85 정도 나왔는데 이게 에포크를 더 올리고 배치 사이즈를 좀 더 늘린 다음에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보시면 어큐러시가 좀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이레스팀도 구조가 엄청 간단한 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최종 결과를 뽑아내 보시면 바이에스티엠 구조를 통해서 센티멘털 애널리시스, 감정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IMDb에 대해서 뭐 실행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베라스 러닝데이 때 좀 더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또 되시면 이 구조를 응용해서 NSMC, 한국어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영문과 또 한글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한글은 또 형태도 분석기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네, ILS팀을 통해서 IMDb 예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은 다른 기회로 저를 만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